나영환의 한피탈 정리. 오늘은 여러 나라의 성장 편입니다. 자,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제시어를 주고 나라를 찾는 거야. 제시어를 주고 나라를 찾는 거. 그러니까 역사에 자꾸 의미 부여하지 말고 항상 제시어를 보고 어느 나라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 나라의 첫 번째 탑픽은 뭐냐면 무조건 위치야. 뭐라고? 위치. 뭐라고? 위치. 항상 위치에서 시작해서 위치로 끝나. 자, 먼저 부여의 위치는 어딘지, 자, 지도에 나오죠, 옆에? 자, 어디야? 북쪽에 있다고. 그건 농경에 적합해? 유목에 적합해? 유목에 좀 더 유리한 나라가 부여야. 그러니까 족장 이름도 유목 민족의 결국 가축 이름을 따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중앙으로 향하는 4개의 길이 있다 해서 사출도 나오면 부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목민족이라며 그러면 특산품도 당연히 유목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특산품, 말, 주옥, 모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천행사도 유목민족이니까 한 해 끝이 10월이 아니라고. 농경민족은 한 해 끝이 10월이지만 유목민족은 한 해 끝을 12월로 보기 때문에 제천행사는 몇 월? 12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천행사의 명칭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뭡니까? 영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 위치. 고구려 위치 한번 볼까요? 와, 어디야? 산악지대야. 아무리 힘써 일해도 하발나게 배고파. 와,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남의 민족을 갖다가 약탈해서 뺏어와야겠지. 그 약탈 경제의 증거는 지배층이 뺏어다가 저장된 창고 부경을 보시면 됩니다. 야, 제천행사는 몇 월이야? 10월이야. 왜? 옆에서 추수를 했던 시간이 10월이잖아. 그러니까 10월 달에 뺏어와서 10월에 감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 감사제의 이름은 동맹이라고 말을 하고요. 고구려의 제천행사는 어느 위치에서 이루어지냐? 나라 동쪽에 커다란 굴을 파고 이루었다 해서 국동대혈이라고 나오면 이건 고구려야 라고 이해하면 돼. 그러면 불쌍한 나라 두 나라 보여? 자, 지도 보이죠? 약탈당한 두 나라와 옥조와 동해가 있다고. 약탈당했다는 건 정치적 선진국이야, 후진국이야? 후진국이라니까. 읍군, 삼노가 다스려. 3명의 노인이 다스린다고. 이게 나라냐? 위치를 보라고. 옥조가 어디 있어? 고구려와 좀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고구려에게 와서 싹싹 털려. 아주 팬티 빼고 다 뺏기는 게 옥조야. 그러니 감사할 게 있냐고. 제천행사가 나오겠냐고. 노. 제천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뺏기다 보니까 뭔가 저항하다 아주 개박살 났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뒤져. 그러니까 우리 가족 단위로 좀 묻어주세요. 이게 가족 공동 무덤 골장제도 옥조에 나타난 바로 장례 풍습이구나. 동인 덜 뺏기잖아. 야, 우리는 제법 낫다. 감사할 게 있다. 하면서 무천이란 제천행사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탑픽은 뭐랬어? 위치라며. 그렇다면 두 번째 탑픽은 무조건 주제를 동일한 주제를 놓고 국가를 비교하는 거야. 이걸 뭐라 불러? 동일 주제 국가 비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먼저 풍속과 장래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고구려와 부여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커. 고구려와 부여의 풍속의 공통점은 뭐가 있냐? 우제 전복, 소의 굽으로 길흉을 점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한다. 그리고 장래 풍습이 있는데 부여와 고구려의 풍속의 공통점에서 후장, 후하게 장례한다는 건 공통점이야. 다만 옥으로 갑옷을 만들었어요. 부여. 따라서 뒤지게 하는 순장도 부여. 그렇지만 봉분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갖다가 심어서 후하게 장례해요. 그건 고구려. 이번에는 부여와 동해의 특산품 비교해 볼까요? 자, 부여의 특산품 암개, 말, 주옥, 모피. 동해의 특산품은 뭐냐? 단궁, 짧은 할, 과많은 과실 밑을 지나가는 말, 쪼랑말, 반어피. 누가 물개라는, 아니, 뭐 누가 인어라는데 인어 아니야. 물개, 반어피 기억하시면 되겠죠? 부여와 동해의 특산물 비교. 이번엔 고구려와 옥조의 결혼 풍습 비교. 이게 제일 중요해. 고구려의 결혼 풍습은 서옥제, 오늘날 대리사이제, 옥조의 결혼 풍습은 민며느리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동해와 삼한의 풍속 비교 허벌나게 많이 나와. 야, 병들어 죽으면 결국 새 집으로 이사 가요? 그건 동해. 그리고 어렸을 때 머리 이쁘게 만들려고 머리에다가 돌을 올려놓는 편두라든지 또는 깃털을 이용하여 장례식 때 장례 풍습으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거라면 삼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내가 아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토픽이 뭐라고? 그래, 위치야. 뭐라고? 위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한은 위치를 딱 보라고. 어디 있어? 남쪽에 있는 남쪽 나라야. 그러면 당연히 유목생활에 적합해, 농경에 적합해. 농경에 적합해. 벼농사에 굉장히 유리해. 그러니까 벼농사와 관련된 제천 행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것도 중요해요. 5월의 수린 날. 추수하는 것도 중요하죠. 10월에 계절제 나오면 삼한에 바로 제천 행사라는 거. 하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농경이 발전하다 보니 생산력이 허벌나게 증가를 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적 족장의 힘이 어느 나라보다 막강해지겠죠. 그래서 삼한은 제사장의 위치와 정적 족장의 위치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 분리예요. 이때 정적 족장의 이름은 신지와 읍차예요. 주의. 아까 옥조와 동해의 지배자의 명칭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걔는 읍군, 읍차는 삼한, 읍군은 옥조동의 옥동, 읍군은 옥동, 읍차는 삼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제사장은 결국 자신이 지배하는 한정된 지역이 있었는데 그걸 소도다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변하는 말이에요. 삼한의 한 나라인데 변한에 무조건 시험에 나온 건 딱 하나야. 뭐라고? 철. 뭐라고? 철. 뭐라고? 철 생산 나면 무조건 변한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의 가장 임포턴트하고 페이머스한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출도 나왔어요. 부여. 서옥제 나왔어요. 와! 고구려. 골장제 나왔습니다. 바로 옥저. 천군과 소도가 나왔어요. 삼한. 철 생산이 나왔어요. 변한. 그리고 영고가 나왔어요. 부여. 동맹이 나왔어요. 고구려. 무천이 나왔어요. 바로 동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셔도 사실 여러 나라 성장의 문제에서 거의 90%는 풀린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하고 first하고 famous하고 important한 지식을 먼저 암기만 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결국 한국사의 만점에 도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한피탈 정리, 기적의 공식 한피탈 정리, 여러 나라의 성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파이팅!